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건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예, 나오게 될 거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상법 개정 덧셈 예. 요게 나오면서 또 지주사나 금융사들에 대한 호재 이론도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코스닥에 대한 기대를 아무래도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잘 안 올라요. 왜 이런 거죠? 그거는 이제 코스닥에 해당되어 있는 종목이 그 반영이 됐겠죠. 반영이 됐고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실적이 같이 수반이 되는 종목들은 그냥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이슈에 따라서 코스닥은 특히 그 이슈나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로봇주라든가 또는 뭐 반도체 장비 소부장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코스닥이고, 또 거기에는 이제 그 특히 대표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별성이 있단 말이에요.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바이오 전체가 움직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결국에 주식이 과거처럼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일단은 실적이 수반되는 그 섹터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섹터 종목들이 국한에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대장주들. 예, 그러니까는 그 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해서 그 여러 종목들에 다 올라온 거거든요. 그 중에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서 거기에서는 안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해당되는 종목 중에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개별 호재를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급등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 변동성이 이제 크게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그 경우도 종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이제 그 지주사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랬죠. 일부 종목들이. 그리고 그 증권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뭐 새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다시 릴레이팅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것들이 이제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반도체 소부장, 이제 또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좀 나올 거고 하니까 이 소부장에 좀 집중하시는 분들이 좀 느는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괜찮죠. 괜찮긴 괜찮은데 이제 정보가 동시에 오픈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고 뉴스가 이제 우리가 이게 주식을 하는 장 중에도 뉴스 어떤 거로 뉴스가 나오면은 급등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또 소부장 종목이 너무 많아요. 반도체 소부장이 맞아요. 100종목도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찾아내기가 진짜 어렵죠. 어려워.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대형주가 그냥 딱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뭐 100개, 200개 되는 종목이라,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단기간에 뭐 50% 넘게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불과 일주일 사이에 50% 넘게 올라갔거든요. 18,000원에서 34,000원까지 왔다가 지금 3만 원 초반이에요. 3만 원 초반.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다 올라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온 디바이스 관련이다 보니까는 그 요즘의 기술이 그 온 디바이스 반도체 칩이 중요한 기술이, 그 칩을 많이 쓸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종목이 이제 국한해 가지고, 또 온 디바이스 반도체도 여러 종목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종목만 국한에서 많이 올라간 거라, 그러니까 소부장이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죠. 어렵죠. 네, 어렵죠. 네. 소부장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 잘 골라야 된다면 그게 가는 게 그 가운데서도 가는 것만 가니까. 가니까. 가는 것만 가니까.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때는 그 가장 지금 세게 오르는 거, 많이 수급이 몰리는 거를 대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거를 결국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기관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사는 종목이다 보니까 SFA라든가 뭐 그런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투자하기가 그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또 미리 많이 올라간 종목들, 그런 것들은 또 추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여러 종목을 보고서 있다가 아무튼 회사는 괜찮은데
지난해 하반기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가끔 테크윈 뭐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61선, 뭐 121선 그 근처까지 온 것들은 제가 보기에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거기에서 매수를 했더니 4만 원 초반, 4만 원에서 매수했더니 그래도 한 5만 원이 훨씬 넘게 올라갔으니까는 20% 정도는 수익이 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지금 사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쭉 그런 식으로 저는 관찰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종목을.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그래프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 종목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네. 그러면 이렇게 관심 종목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추가로 하락을 안 하면 조금 많이 사놓고 그런 편이거든요. 네.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실 작년에 정말 좋았던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이 많이 빠진 것들이 있거든요. 뭐 삼양식품이 됐든 아니면 또 화장품 쪽에 그거는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수 있죠. 내수. 네, 파마 리서치 같은 그런 것들은 조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화장품주는 잘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주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시세의 연속성,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화장품주들은 제가 거의 대부분 다 훑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구나.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재작년에 5월 달에 화장품주가 한 달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고서 6개월 동안 떨어졌어요. 거의 대부분 화장품주들이. 약간 테마주 성격이네요. 그러니까 시세의 연속성을 이렇게 꾸준히 사줘야 되는데 아무튼 안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좋아요. 에이블 CNC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5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꺾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서 다시 올라간다든가 막 이래야 돼요. 근데 다시 그 10,000원까지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사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2차 화장품주들의 거의 대부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섹터의 어떤 성격들도 먼저 잘 확인하고 그렇죠. 나포 과대주도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 전에 그런 것들 조사한 다음에 사야 된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안 되는 그쪽은 굳이 뭐 이렇게 다른 쪽에 수익 날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섹터, 소외된 섹터 있죠.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양식품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이제 150만 원대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러고서 꺾였죠, 추세가 한번 꺾이는 거를 중간에 살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바닥에서 좀 다지는 과정이 있었을 때 그게 그러면 사도 모르지만 근데 그게 원래는 50만 원부터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150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뭐 옛날 말고 최근 몇 년 전에 그 한 3년 전에 한 50만 원대부터 15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과정이죠. 이렇게 완전히 역배열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한 30%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안 산다 그런 얘기죠. 네. 만약에 산다고 하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턴을 하는 턴하는 모습. 게 보이면 그러면 사죠. 네, 알겠습니다. 참 요즘 그 주식 때문에 포모에 빠지신 분도 많고 또 즐거워하시는 분도 많고 확실히 이게 이해관계가 참 복잡한 그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회장님처럼 뭐 38년을 계속 생존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요 해주신 말씀들 아마 이렇게 잘 그 되새기시면서 적용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수익 나는 그런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틀릴 때 많죠. 저도 틀릴 때 많고 손해 볼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늘 그거를 극복을 하고 저도 뭐 다 맞으면 여기 나오는 이유도 여기 나온다고 뭐 돈을 줘요, 뭘 줘요. 근데 그렇죠.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하고 그러면 진짜 피곤하고 힘든 게 많은데 나오기 전에 살펴보거든요. 살펴보고 시장이 어떤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막 그러는 거지. 유튜브 같은 데도 이렇게 진짜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장님 출연료도 안 받으시고
6개월 넘 그 졸라대고 그래서 나도 우리 그 임 대표님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자주 보고 그러면 좋은데 한 번 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일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아무튼 그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 역시 실수하고 그 틀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교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방법, 투자 방법을 수시로 교정하고 그리고 지금의 그래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그때그때 대응하고 그때그때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는 아, 지금 이게 순간적으로 빠르잖아요. 그렇죠. 빨리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보다 더 빨라졌어요. 그게 맞아요. 이제 정보가 동시에 오픈돼서 그래. 시장 참여자들이 많고 그리고 이런 매체들도 많고 이런 매체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또 증권 방송들도 많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상한 뉴스 그 가짜 뉴스들도 많고 뭐 이런데 아무튼 그거에 따라서 쏠림 현상이 엄청 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도 크고 그러니까 종목도 변동성이 하루에 20% 왔다 갔다 하는 종목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적응이 안 되고 빠르지 못하면 까먹기가 일수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 남석환 회장님 항상 뵐 때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되는 게 옆에 저 노트 보이시죠? 깨알같이 그냥 그 매일매일 그 공부하시고 메모하시고 자꾸 이제 변화하려고 시장에 따라가려고. 그렇죠.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아, 이건 뭐 이걸 보셔야 아마 우리 분들이 느끼실 것 나이 같아요. 먹어서 어떻게 보면 창피하죠, 창피해. 아유, 대단하신 거죠 이게. 네. 이게 깨알같이 올해 매일매일. 거예요, 올해 거.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제 개인적인 것도 간단히 메모하는데 이제 전 세계적인 뉴스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메모를 해놓고 그래서 그나마 또 여기 또 나오다 보면 이게 이제 질문지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올해 전망치나 뭐 이런 것들도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나 뭐 그리고 현대차 아틀라스가 세스에서 로봇 그 상을 받았잖아요. 최고상을 받았으면 그거하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어떤 거고 그러면 그런 거를 벌써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 미리 다 생각을 해놔요. 그리고 어떤 이제 새로운 종목이 뭐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쫓아갈 생각도 하고 그래서 뭐 심지어 2번 상한가 간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가겠다. 이 정도 예측을 하면 가격이 높은데도 이제 보초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떨어지면 더 추격해서 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그 종목은 또 생각한 대로 또 역시 상한가를 가고. 계양전기. 계양전기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 생각이나 예측,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대로 시장이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나 그런 것도 이제 확인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죠. 네. 하여튼 이러한 우리 남석환 회장님의 이 말씀 꼭 이렇게 새기시면서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네, 이제까지 남석환 회장님 함께 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